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시장이 그리 강한 시장은 아니고 경기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코스피가 무려 11일 연속 상승이라는 그것만 보면 정말 대기록이지 않습니까? 기록을 써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나 이런 걸 갖기는 또 좀 두려움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9포인트 이제 올라서요. 2230선 올라왔고요. 미국도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주말의 지표도 좋았고요. 기업 실적이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실적도 안 좋을 거라 그랬다가 좋았다 그랬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걸 보면서 중심을 잡아야 될지 오늘은 장영혁 팀장님 만나는 날인데요.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컸었던 지난 한 주인데요. 오늘 이제 외환시장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부터 한번 진단해 주시고 외환시장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 뚫으러 간다. 그 의견 드리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말 그대로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꾸역꾸역 오른다라는 표현이 이제 어울릴 정도로 장중에 좀 이 약한 듯하지만 끝난 지수는 빨간불 들어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시가 상위도 강했고 그렇다라 그래서 종목장들이 그렇게 크게 약했던 장도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탄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시장에서 거래 못하면 또 언제 거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 시장은 지속 긍정적으로 형성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상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죽는 소리 해봤더니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 이런 것들 정확한 기준점이 없죠. 굳이 기준점을 찾자라고 한다면 뭐가 기준점이에요? 가이던스라는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가 떨어져 있는 것만큼 호재도 없는 거고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것만큼 불안한 점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장 보면은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가이던스 없어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가이던스거든요. 근데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다들 그거보단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강세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얘기했으니까 이제 환율도 오늘 환율을 좀 집어낼 텐데 신흥국 시장하고 이제 엮어서 환율을 풀어갈 텐데 지난주에 우리 최대 화두는 뭐였어요? 최대 화두는 원달러가 자꾸 튀어오른다는 거거든요. 미안화가 들쑥날쑥 하지도 않는데 원화 혼자 튀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원화 약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한 바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원화가 약세로 가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냐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대한민국 시장에다가 쏘았는데 본인이 바꾼 대한민국 원화가 자꾸 약세로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이 방향성은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끌고 가니까 원달러 튀어 올라가면 시장한테 불리한 거 맞습니다. 물론 기업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원달러 튀어 올라가면 수출 세안성 좋아지고 이렇게 읽어서 이제 상세가 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원달러 튀어 올라갈 때 우리 시장 안 좋거든요. 근데 지난주 한번 되돌아보시죠. 원달러가 난리가 났는데 외국인들 선물 어때요? 주구장창 사 들어오죠. 그리고 시장 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원달러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약한 시장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점, 여전히 전고점 뚫어내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트라이를 해가는 과정, 이런 이 뷰가 서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 시총상위가 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뷰를 지속 끌고 갑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원달러 환율 추이 있으면 차트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환율 차트 안 보신 분 얼마나 되겠어요? 1,140원 레벨 부담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요즘 기업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니까 뭐 기업의 CFO나 뭐 CEO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올해 환율 가이드를 이만큼 잡아놨는데 이거 뭐 어떨 것 같냐? 뭐 우리가 경기단은 좀 부진하게 봤는데 어떨 것 같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1,140원 딱 올라오고 나니까 뭐 대뜸 물어본다는 말이 그러면 환율 전문가 내가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 니네 하우스에 뭐 환율 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만나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만나러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튀어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만 이렇게 약세로 쭉 치고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뭐 지난주에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뭐 신흥국 채권 투자를 뭐 줄인다 카더라, 뭐 실제로 줄일 것 같아요. 네. 뭐 영향력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만 이만큼 줄이겠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톤다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원달러가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수출 지표 부진하니까 니네 어차피 경기 잘 안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이거 지난주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계속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원화 약세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배당 수요. 네, 그래서 딱 하나 남는 게 4월 달에 이제 배당들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즘 저희 금융센터에서도 외국인 송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래, 그럼 지난주에 배당금을 꽤 많이 본국으로 쏘면서 뭐 일시적인 달러의 수요가 좀 올랐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배당금 1년 내내 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원화 약세가 일정 부분 지난주에 출현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 불안합니다. 꺾읍시다. 뭐 별다른 뭐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이러니까 원화가 약해요.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오버슈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안정성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동력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뭐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달러가 비싸질 때 이 까만색 선인데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 다 알죠. 달러가 비싸지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어렵다. 네,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흥국이 어렵다. 신흥국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강도가 훅 떨어지죠. 그래서 달러가 떨어질 때 이머징의 상대 강도가 지금 S&P가 분모로 들어가고 MSCI EM 인덱스가 분자로 들어갔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분자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늘상 그려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가이드는 어때요? 미국 금리가 계속 치고 올라간대요. 어떻대요? 못 올라간대죠. 가이드가 꺾였잖아요. 가이드가 꺾이면 달러가 이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기거나 꺾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만약에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빨간색 선은 어디로 갈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아닌 답을 고르시오라고 부르면 3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신흥국 이 상대 강도가 꺾이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가이드를 스톱을 시켜줬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꺾어내리는 시점에는 시장이 한번 닫힐 수 있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이제 마사지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항상 시장이 좀 닫혔었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꺾자라는 게 아니죠. 미국은 인상 가이드를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 신흥국의 강도가 크게 꺾일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한번 본다 하더라도 좀 오래된 얘기기는 한데 이 S&P가 소위 말해서 좀 맥혔다, 뭐 쌍구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이 시장 별로 재미없다라고 할 때 시장이 전부 다 재미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머징 인덱스는 이때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쌍구를 한번 돌파하고 나서 한번 쭉 치고 올라가는 신흥국 장세가 나오고 나니까 다른 증시가 어떻게 돼요? EM 인덱스가 얘네만 오르네라고 이제 별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요런 쌍구의 돌파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가겠냐는 겁니다. 뭐 당연히 지금 EM 인덱스가 상대 강도 면에서 오랜 기간 뒤처져 있었는데 QE 한 다음에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를 예상할 수도 있는 시점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죠. 예.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네, 싸고 좋으면 그 기회가 오래 안 가죠. 누군가 그렇죠. 알죠. 예. 그렇죠. 가격이 맞춰지게 많이. 금융시장이면은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이 그나마 좀 비싸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선진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성장률을 보고 우리 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성장률 2%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얘기 들으면서 6% 7% 성장하는 국가들 점수 많이 주잖아요. 그쪽으로 우리 해외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장률 스프레드가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을 빼면 원래 어디가 높아야 돼요? 신흥국 성장률이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쬐깐한 애가 커가는 속도가 크지 덩치가 큰 애는 크는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6학년짜리가 크는 속도가 빠르지 이 30살 먹은 사람 이 성장 속도가 빠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다가 꿈나무 점수를 많이 주겠냐는 거죠. 어디다 주시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더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시점. 만약에 이게 계속 죽어 내려간다. 죽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되겠죠. 그럼 그쪽에다 점수를 많이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EM 인덱스가 빠지거나 그냥 기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성장 가이드가 다시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선진국의 성장 가이드는 떨어지고 신흥국의 성장 가이드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덜 좋고 예상보다 덜 나쁘고의 그림들이 표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신흥국 증시한테 불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으로 봐도 이렇게 죽어가는 시점에서는 상대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ROE 스프레드를 본다라고 하면 자기자본 이익률 스프레드를 본다라고 하면 뭐 이 격차가 좁혀지는 시점에서는 재미가 별로 없죠. 예, 사실상.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밑으로 축축축 치고 내려갈 거냐? 그런 경험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반전을 꾀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다른 시장 좋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뭐 뜨뜻미지근해? 라는 부분이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다. 예, 돈을 못 벌더라는 겁니다. 네. 돈을 못 벌더라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너무 많이 벌어봤던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는 비정상 구간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작은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닝 가이드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역으로 익자라 그랬죠. 눈높이가 낮아진 것만큼 좋은 것도 없고요. 눈높이가 높은 것만큼 부담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어닝 가이드 빠지고 있는 부분 어디가 다 끌고 갔어요? 이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식이 약하면 사실 시장은 답이 없는 건데 이쪽 시장이 약하든가요? 지난주에 보시니까 이쪽이 약해요? 안 약하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닝 추정 하향이 마무리가 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상대 부진의 이유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들어 올리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또 한 번 폭발을 할 테니까 지금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지난주에 우리가 환율을 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원화가 상대 약세로 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약할 거예요 라고 읽는 거는 잘못 읽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이 빠질 때는 같이 싸잡고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는 처음엔 같이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중국만 치고 올라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치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거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눈에서는 중국 주식에 더 관심도가 높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이 뷰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 비해서 좀 뭐 덜 오르고 원화도 좀 이상현상이 좀 있었고 기업이익도 워낙 우리가 반도체 치중이 높다 보니까 어닝 추정치 하향이 나오면서 상대 부진이 좀
나왔던 거지. 이거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시장은 재미없습니다라고 읽을 시그널들은 없지 않느냐. 긍정적 뷰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외환시장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결론은 어쨌든 나쁘게 볼 이유는 지금 그쵸, 없다. 네. 예, 긍정적인 뷰를 열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예, 어떤 종목을 좀 이번 주에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뭐 이제 대형주 뭐 특히 늘상 삼성전자를 좋아하던 애가 네. 뭐 하이닉스 얘기를 하지를 않나 뭐 어쨌든 이 대형주 뷰를 또 한번 이 강세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밑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관심 있게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주도에 뭐가 들어온다 해요. 뭐 앞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중국 크루즈가 들어온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주도도 좀 활기가 뛸 거고 워낙 상징성이 강하다 보니까 크루즈에서 중국 사람 100명 내리는 거 아니거든요. 몇백 명, 1000명 이상 싣고 네.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고 나면은 사실 굉장한 상징성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유커 관련주니 뭐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주니 뭐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뭐 사실 시세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뉴스가 이게 아니 뭐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나오면 사실 시장이 부담이 좀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언제 들어온답니다라는 얘기를 있죠. 발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쪽 관련된 주식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크루즈 타고 이제 딱 내렸다 치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쇼핑 일단 뭐 그러네. 체크인하고 예. 네. 뭐 쇼핑하고 네. 뭐 다 하겠죠. 음.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네. 찝어야 되니까. 그들이 카지노 뭘 가나요? 좋아하던가요? 네, 네. 카지노죠. 그래서 뭐 영종도 카지노도 있고 뭐 제주도에 있는 뭐 카지노도 있고 뭐 많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있으니까 이쪽 뷰가 워낙 좀 빨리 피부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배팅액 차이니까. 그러니까 드로백 차이니까 얼마만큼 내가 게임하려고 돈을 이 칩으로 바꿨느냐. 이게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제가 파라다이스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오르다 말고 하지만 중요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밑단에서 공략을 하니까 까지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승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 VIP 데이터를 워낙 중요하게 우리가 봐왔으니까 이거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18, 19년도 데이터 보면 그 이전까지는 어때요? 눈만 뜨면 빠지는 데이터가 중국인 VIP 데이터였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낮아지느냐 낮아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더 낮아진대요 아니래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스를 포함한 기타 VIP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드라백이 제로 이상에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로 밑에 있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거고 역성장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제로 이상에 있는 시점이 투자 시점일 텐데 지금 뭐 워낙 크게 YOY 값으로 좋아졌다가 뭐 이거 꺾였네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YOY 값이잖아요. YOY 값이 로스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플러스에서 움직이면은 기저를 반영해서 여전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이 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카지노 하면 생각나는 도시 어디 있을까요? 뭐 라스베가스, 마카오. 네, 그죠? 맞아요. 라스베가스 여기서 멀고요. 네. 그렇죠. 안 가봤고 중요한 건 네. 마카오. 예. 그럼 마카오가 카지노주들이 뭐 대표성을 좀 띠고 예. 있는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주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뭐 시장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거든요. 네, 상대 비교를 해볼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연수익률로 따지면 3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래서 또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주식들이 또 강세를 띠고 있고 이 와중에 여전히 저밸류 단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한 저밸류죠. 그래서 이때는 뭐 팔아서 그냥 파라다이스 사는 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까지는 뭐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 있고 중요한 거는 하단을 얘기해주는 밸류를 깔고 있으니 한번 도전해 봄지가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메이저들이 맞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오매불만 기다렸겠습니다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개인은 털리고 누가 사요? 외국인 기관이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뜨면서 뭐 40만 주 데이터 나오다가 최근에 뭐 80만 뭐 데이터 거래량 찍히면서 양봉을 뽑기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에 저점은 계속 지켜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두드리고 다시 반전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면, 제가 보는 시점은 그래요. 2만 원을 얼마나 세게 뚫느냐가 얼마만큼 갈 수 있냐를 판단하게 될 텐데, 일단 2만 원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룸이 충분히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를 얘기를 하죠. 막 주식시장이 참 냉정한 겁니다. 조 회장이 이제 그 조양호 회장님 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장에서 반응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한진칼에서 나오죠. 네. 한진칼 우선주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네. 뭐 얘기해 보죠. 이유가 뭐랍니까? 지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지분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면 그 자제분들이 이걸 팔까요? 아니에요.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팔겠어요? 지금 경영권이 불안한데 이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절대 못 팝니다. 그러면 뭐 파킹을 하거나 파킹에 그렇죠. 자사주를 그래서 사거나 요걸로 네. 대출을 일으켜서 네. 상속 재원 내고 이렇게 처리하겠죠. 근데 요거 대출 일으키려고 봤더니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이미 잡혀져 있는 담보물도 많고, 여기서 대출 일으켜봐야 50%까지밖에 안 일어나니까 이거 대출 일으켜봐야 얼마 안 든 상속세 다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뭐예요? 배당을 드립다 올려가지고 네. 뭐 상속 재원을 마련할 거다. 5년 연부연납 받아가지고 매년 얼마씩 내면 된다. 이 얘기하죠. 한진칼이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진칼 배당 많이 받으려 그러면 어디서 배당을 많이 받아야 돼요? 결국 대한항공에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조양호 회장님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러네요. 한진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버린 거지. 한진칼 배당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진칼이 이렇게 슈팅을 2만 5천 원에 지금 4만 4천 원 갔는데, 이 슈팅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슈팅에 비해서 대한항공의 슈팅이 워낙 약하지 않았느냐. 근데 돈 냄새는 또 지난 금요일 날 좀 맡은 것 같은데, 거래가 갑자기 급증을 튀면서 메이저 수급이 끌어담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오버슈팅된 한진칼에 눌렸다고 저걸 다시 사는 것보다는 대한항공을 쳐다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크루즈가 중국인들 싣고 올 텐데, 중국인들 들어올 때 크루즈만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죠. 결국은 비행기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기에 또 뭐 수송 데이터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읽으면 한진칼의 추가 시세보다는 대한항공에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그룹 뭐 아시아나도 그렇고 항공주들이 갑자기 지금 뜨거워졌는데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대한항공을 좀 눈여겨볼 종목으로 말씀하셨어요. 전략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꾸역꾸역이긴 합니다만 24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아마 이번 주도 꾸역꾸역이긴 합니다만 크게 물러설 룸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세론. 그러면 강세론 이거는 한번 시장에 대한 뷰는 한번 박아놓으면 그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갑자기 이걸 막 손바닥 뒤집듯이 강세론, 약세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약세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뷰를 바꾸지 않는 강세 뷰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